다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종원이라고 하고요. 우선 QR을 하나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그 프린트 보시면 이제 내부 자료가 많잖아요. 일단은 뭐 보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냐면 요 프린트 보면서 이제 설명이 한번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걸려 있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적어둔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예비구이 개강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부모 자제분들이 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전에도 이제 배강고 예비 고일 설명회 간담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배강고를 했었고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차차 PPT 넘기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유치하긴 한데 뒷단지 유일에 이제 최상위권 수학 전종원 T라고 해뒀어요. 그래서 제 일단 양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로서는 CJ 내우 고등부에서 고등 강사로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목동에 있는 BMA 수학 그리고 이 BMA 수학에서 모두 고등부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현재로서는 고1, 2 수업만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고3까지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 목동이죠. 지역 자체가. 사실 다른 선생님들 보시면 뭐 대치에서 왔다, 뭐 어디에서 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목동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집이 목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살았어요. 전 6단지 이대 목동병원 앞에서 살았고요. 월촌초, 양정중, 강서구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솔직히 저는 이 목동 지역에 대한 공감을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토로했던 고충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투스북에서 검토위원 진행하고 있고요. 진학사에서 이제 더개념 블랙라벨도 검수했었고요. 이감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검수 자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금 많이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공통수학 1에서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대수라고 하는 과목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강사분들도 있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발빠르게 좀 변화에 좀 앞서고 싶어서 검수 좀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상위권 수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배강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간 친구들이죠. 거기에 절반 1등급 4% 1등급의 절반은 모두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외 수업 그 이외 이제 1등급 친구들도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듣고 타학원도 있겠지만 50%는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로 이제 쓰는 거예요. 압도적인 1등급 메이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 성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보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뭐 중간고사 1등, 3등, 7등, 11등, 12등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1등, 3등, 6등, 7등, 11등, 12등 거의 전교권을 많이 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강고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누적된 이제 전교권 친구들은 거의 다 배강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강고에 전종원에서 백종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소개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일단 요거는 저희 이제 양천구랑 배강고 그리고 금옥여고가 버스 정류장이 공유되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게재되어 있는 제 개인 광고고요. 이제 위치적으로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배강고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로 오면 이제 저희 학원 방향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타고 양천구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타고 금옥 아이들 여기로 와서 이렇게 타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 그 어머님들 제외하고 아마 제 얼굴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류장 앞에서 볼 거니까요. 제 일단 수학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적중률 자체가 적중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써놨는데 이게 중간고사예요. 작년도 중간고사 건데 숫자도 거의 맞아 들어갔고 완벽하게 적중을 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신기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중을 했었고 두 번째는 시험 기간에 시간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맨날 아이들 이제 숙제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숙제 단순 던져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스터디 카페를 직접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끊고요. 그 한 자리 제 자리에 앉아서 저는 수업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중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 그때마다 알려주는 걸 시험 기간 때 새벽 2시까지 정도까지는 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긴 한데요.
저도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 최상위권 친구들 수업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써야 될 시간이 많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개념 선필기 노트 같은 경우 아이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직접 써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뒷부분에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솔직히 저는 제 입으로 뭐 이제 등순이 뭐니 하면서 저를 소개하는 걸 상당히 좀 가식적이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거 한 가지를 이제 준비했어요. 이게 얇은 프린트 한 장인데요. 아이들 수강 후기입니다. 사실 이 수강 후기를 아이들한테 받을 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현혹하지도 않았고요. 쓰기 싫으면 쓰지 마. 대신에 써주고 싶은 사람은 한번 써봐 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극히 일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을 믿고 이제 학원에 보내주시지만 사실은 저희랑 제일 많이 이제 대하는 고객층은 이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고 가장 솔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이들이 뭐 이제 저를 막 띄워주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있어요. 정말 솔직한 표현들이니까 이거는 이따 한 번씩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강고 대학교 입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1학년도에 서울대 3명 보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11명, 9명, 15명, 5명 이런 식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4학년도 때 처음 이제 24학번으로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의 입결인데요.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 큰 차이가 나냐면 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조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치한약수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가끔 나온 적은 있지만 이번에 배강고에서 수능 만점자 나온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서울대 의대까지 뚫어낸 수시로 뚫었습니다. 정시로 뚫은 것도 아니고 수시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배강고가 지금 엄청나게 입결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실 옛날에는 양천구 친구들이 정말 배강고 아이들을 무시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솔직히 양천구에 좀 정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왔을 때는 이제 양천구가 과연 배강고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 자체가 점점 증명을 해내고 있거든요. 배강고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입결 그리고 수시 입결 이게 정말 좋아지고 있어서 대학 입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다른 학교의 비교를 이제 해볼 건데요. 이게 3월 성적표나 6월 성적표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9월 성적표로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제 수강생 중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정확하게 일치한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3명이 생겨버려서 그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백안고등학교에서 9월에 실시한 내신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 시험입니다. 1학년 거. 그래서 수학으로 지금 보시면 원점수 88점을 맞았고요. 당연히 1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전국 석차를 냈을 때 1등급이에요. 근데 이게 옆에를 좀 보시면 학교 석차가 나와 있는데 학급 석차가 32명 중에 4등, 그 다음에 전교 석차로 치면 360명 중에 19등이라고 해서 상당히 뭐 준수한 축에 속하죠 사실은. 근데 그 다음 거는 양천고등학교예요. 양천고등학교 점수 수학 점수 동일하게 88점, 88점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국 단위로 치면 1등급은 나오는데 학급 석차도 비슷한데 학교 석차 보시면 여기가 360명이었고 얘는 320명이었으니까 석차가 더 줄어야 맞는데 3배가 늘어요. 57등이에요. 57등. 그러니까 사실 무시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정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천구 친구들이 조금 더 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배강고를 조금 무시하는 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수시 실적은 배강고가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시 실적.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목동고까지 같이 가져왔는데 목동고는 이제 점수가 92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92점 점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석차가 배강고보다 더 뒤로 밀리죠. 92점이면 진짜 잘 본 거거든요. 모의고사로. 근데도 밀려요. 그래서 주변 인근의 이제 목동고나 양천고 이런 학교에 비하면 조금 정시적인 부분은 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등수로서 타 학교랑 비교하는 게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강고에서 적응하면서 지내다 보면 이제 타 학교랑의 비교가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한 전국 단위의 자기의 위치를 목동 지역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모의고사 성적으로서 그 등수로서 조금 파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강고 교육과정 개편을 이제 이렇게 가루로 띄워놨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이거는 뒷부분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강고 일단 수학의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 당연히 50분이고요. 1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형 문항이 객관식이죠. 15개 있고요. 서답형 문항이 5문항, 35점 몇 점. 보통 이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고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점수 배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고정으로 가신다고 보면 되고 서답형이긴 하지만 서술을 봅니다. 배강고는 서술을 보고 그 서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따 같이 언급을 드릴 건데 배강고는 서술이 참 중요한 학교예요. 출처는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이 조금 과장했어요. 죄송합니다. 8, 90%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7, 80%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나게 높다. 학교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 제가 이따가 좀 준비해둔 게 있는데 학생 인터뷰 영상을 잠깐 따왔어요. 실제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근데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만 솔직히 공부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개편되기 전 이제 9등급제죠. 거기에서 교과서랑 프린트만 열심히 해도 3등급은 나올 것 같아요. 3등급. 그 이상은 물론 뭐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3등급까지는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술형이 중요합니다. 등급컷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 작년 거를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80 언저리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예비고일 설명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 정보를 못 넣었었는데 여기까지 추가해서 넣었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4% 1등급 때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선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때는 시험을 너무나 쉽게 냈어요. 너무 잘못 내가지고 이제 98점이 1등급이었어요. 이게 근데 객관식이 이제 2점짜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감점 2점 받은 애들만 1등급으로 받고요. 3점 받은 애들은 이제 2등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배강고. 사실 배강고에서 서술형 받기 제가 제일 좋은 방법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강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대체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젊으신 분들이 조금 그래도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좀 젊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티키타카 대화가 돼요.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뭘 좋아하시냐면 제가 보니까 쭉 보니까 인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사를.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한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 그런 거 부끄러워서 못하고 지나갈 때 많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도 아세요. 얘가 수줍어서 인사 잘 못하는구나. 고개 까딱만 하는구나 해도 알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가 봤을 때 서술형에 들어가요. 일부 그게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시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이들이 미리 이제 일요일날 미리 보는 중간고사로 요 시험을 한번 쳤어요. 일요일날 저번 주에. 근데 그 마지막 서술형 문항을 한 명 맞췄어요. 딱 한 명. 딱 한 명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8점짜리 문제도 딱 다 맞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틀리거나 감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1학기 통산 걔가 전교 1등을 했었는데 배강고에서.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자기가 왜 그 문제를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썼는데 왜냐면 답을 못 냈대요. 그냥 거의 찍듯이 찍어서 답을 내고 찍은 답은 맞았고 서술을 못했으면 점수를 까야 되는데 서술을 그렇게 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점수를 줬다 그러길래 왜 줬을까 이제 주변 친구들 전교권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인사성도 밝고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게 참 웃기긴 한데 저도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서술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세특이랑 생활기록부 때문이에요. 배강고는 이 부분들을 거의 학생에게 많이 맡기는 편이에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선생님이랑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 말 맨날 안 듣고 졸고 있고 막 쉬는 시간 안 지키고 밖에서 축구하다 늦고 이런 애가 선생님 저 요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겠죠. 근데 일부 유대관계가 되면서 그래도 성적도 어느 정도 보이고 대학도 어느 정도 보낼 수 있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실제로 너가 쓰고 싶은 대로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써줄게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수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었고 보통 대부분은 뭐 요 정도 선에서 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출제 분석인데요. 이게 빨간색 지금 되어 있는 게 요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 문항인데 배강고 자체가 사실은 원래 외부 문항 자체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외부 문항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드리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죠. 교사 이렇게 프린트식으로 주거나 아이들한테 아니면 교과서 아니면 뭐 부교재, 배강고는 또 부교재라고 이제 주니까요. 그거 외에서 나오는 걸 저희는 외부 문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 출제를 하는 것을. 그래서 외부 문항이 지금 이렇게 세 문항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내는 학교는 원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부교재만 풀어도 3등급 이상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된 게 저희 지금 고소를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학교 선생님 실명을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정땡땡 선생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세 개 여기까지 이 두 개 문항은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문제를 가져와서 4점짜리를 냈었고요. 최고 난이도였어요.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풀기 어려웠어요. 최고 난이도. 그리고 요거는 그 한 명 맞은 문제예요. 한 명 맞은 문제. 이거 세 개 섞어가지고 내니까 애들이 이제 힘들었죠. 근데 그러한 시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아마 가보게 되면 이제 정땡땡 누군지 아마 바로 아시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수학의 이제 종합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학교 프린트의 연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학교 프린트의 연계율 자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기본 문항이든 뭐든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항들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항이겠죠. 당연히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걸 공부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번, 3번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PCA 내부에서는 그 똑같은 문항으로 주면 아이들이 재미없고 풀기 힘들어하니까 그 문항 변형을 2번, 3번 정도까지는 해서 아이들한테 새롭게 계속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맞아야 되고 여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라고 하는 표현이 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거를 풀어내는 거는 누구나 풀어요. 근데 당연히 나오는 거면 그 풀이를 일부 외우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신 대비 시험이니까 빠르게 풀어야겠죠. 빠르게. 그래야 다른 문항을 여유 있게 풀고 서술형을 이쁘게 써서 감점을 안 받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빠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땡땡 선생님이 다양한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도 시중 문제 이거는 제가 시중 문제를 따로 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여기저기서 정말 다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EBS 교재, 올림푸스 고난도, 학력평가 기출에서 가져올 때도 있었는데 이게 1년 만에 일어난 일, 24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 가져왔을 때도 있고 수학의 신이라는 교재 혹시 들어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비주류 교과서, 비주류 교재라서 안 써요. 근데 거기서 한번 가져왔었고요. 뭐 다른 책도 한번 가져오고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4점 기출을 변형해서 내고 있고 낼 때는 대부분 3개년치의 모의고사를 주로 내요. 뭐 예를 들면 15년도 문제, 16년도 문제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보통 20년도 위에서 보통 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학교 기출도 조금 참고를 합니다. 목동고나 뭐 강서구 기출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기 어렵겠죠. 너무 문제가 어렵게 냈는데 그래도 인근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신목고 문제를 조금 참조해서 비슷하게 변형시켜서 낸다든지라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점점 벌이고 있는데 전 좋은 변화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계기는 뭐 새로운 선생님도 있겠지만 점점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랑 똑똑한 아이들이 오고 점점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입결이 좋아지니까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 더 시켜야겠다. 더 어렵게 해서 애들 공부시켜야겠다.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평이한 난이도이지만 맞아요. 평이한 난이도이지만 간혹 킬러 문항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명 맞았다는 그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풀어봤는데 학교에서 주는 해설지 풀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학 강사인 제가 봐도 과연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유튜브에다가 제 풀이법대로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한 2,0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어요. 보통 왜냐면 학교 기출을 풀면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봐봤자 이제 학교 애들 몇 명 보는 정도, 그래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공개로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한 2,0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시험 끝나고도 반복해서 돌려본 거고 이게 왜 그렇게 풀려야 되지?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전교 1등 그 친구 성적표입니다. 다른 거는 물론 다 이제 성취도가 A니까 당연히 잘 받았어요. 전교 1등이었으니까. 근데 가려달라고 하니까 석차가 조금
좀 싫다고 그래서 가렸고요. 또 보시면 1등급이고 지금 보시면 중간고사가 100점이었고요. 기말고사도 여기 이제 10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97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점 서술형 감점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중간 100점에 서술 기말고사가 97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등급 들어갔던 이 친구입니다. 조금 어필을 제가 조금 해보자면 원래 제 수업을 듣던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원래 제 수업을 듣던 친구는 아니고 중간고사 하다가 중간에 옮겼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제한테는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는 한 명 이따 인터뷰하는 친구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전교 3등이었어요. 중간고사 때가. 근데 배강고가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앞단지, 강서구, 뭐 아니면 뭐 한가람고등학교, 아니면 양정구 여기서 앞단지로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뭐 이제 어머님도 아시는 뭐 다원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학원이 있을 텐데 뒷단지에서는 아직은 아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학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계속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입소문이 좀 퍼져서 점점 들어오지 않나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만 사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저렇게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고 이게 학교 프린트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부교재. 저희는 이제 프린트라고 부르는데 학교에서 부교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프린트인데 부교재라고 해요. 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해가지고 뭐 여기 요만큼 길이 주고서는 이제 뭐 건널비를 구해라 그리고 모서리 길이 주고 근데 저희가 이걸 변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 한번 풀었는데 또 풀리면 답을 외워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숫자랑 그다음에 개념도 살짝 변형해가지고 했었고 학교 시험 문제는 실제로 그냥 거의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변형은 하겠죠. 조금 변형은 하는데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부교재 문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교재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내신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PJ 네오에서 배강고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저희 교재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나또나 내신 교과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교과서 8종을 모아서 저희가 분류 작업을 해서 중요한 것만 따로 모아서 교재화를 시켜둔 게 여기 교재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거를 풀기 싫어요. 상위권 아이들은 이걸 또 풀기 싫어해요. 왜냐면 속대가 높아가지고 나 이거 풀기 싫은데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풀고 나서 학교 부교재를 받아가지고 풀면 아이들이 놀래요. 거의 일치율이 제가 봤을 때는 80%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재는 신기해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학교 부교재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 교재로 개념을 쌓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걸 한번 돌리면 부교재를 이미 한번 푼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부교재 수업을 할 때 선생님 말씀이 다 이해가 가요. 왜냐면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교재는 나또나 단원별 기출. 이거는 이제 목동 지역에 있는 이제 3개년, 4개년 정도의 기출을 모아가지고 만든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저희가 실전편 12회, 기출편 12회로 해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총 24회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별로 운영하는 방식은 살짝씩은 차이가 있으세요. 살짝 특성이 있으시고 누구는 수업 시간대마다 푸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클리닉 때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요거를 풀리고요. 기회가 될 때는 저희 이제 PJ 네오 전체에서 석차를 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성적이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PJ 나또나 솔루션인데요. 요거는 이따 리플렛, 팜플렛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된 거. 그거 통해서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부 문항 적중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저희 교재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중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그 학교 이제 문항들 정리된 거 하면서 외부 문항 여기 2개 있었고 여기에는 한 명밖에 맞춘 거 없다 한 거 기억하시죠? 그 2개 문항이에요. 그 2개 문항 최고 난도 모의고사 최고 난도 4점짜리 문항 2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아이들은 거의 다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고 문항을 심지어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이 프린트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선지가 뭐 A, B, C, D 선지가 있어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선지예요. 근데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만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에서 저희가 그때 출제했던 약점 체크 모의고사 아이들 데리고 약점 체크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1회 실시를 하고 해설을 해줬었어요.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을 보시면요. 숫자가 다름을 보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서 K는 6일 때 CD는 6이다. K는 6일 때 CD는 6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일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외형문항 적중 사례 보여드립니다. 이따가 Q&A 시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PG 네오의 공통된 내신 대비 프로그램 아이들이 이제 저희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어떻게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런 숏폼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글씨를 잘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젊게는 이게 글씨 많이 적혀 있으면 이거 잘 못 읽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다 보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조금씩 구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눈 구역을 보시면서 어떠한 설명인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는 저희가 대체로는 8주를 잡고 갑니다. 타임라인을 잡았을 때 8주 정도를 잡아요. 아이들 3월에 이제 처음에 학교 개학해서 가기 시작하면 8주 뒤에 내신을 보십니다. 정확하게 8주 뒤에 봐요. 사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길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짧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짧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조금 맞춰두었고요. 저희는 주 2회 정규 수업을 합니다. 주 2회 정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주 1회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내신 6주 전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들에 따라서 학교 개학하자마자 클리닉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3월 첫째 주부터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실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조금씩 상의를 하지만 저희가 6주 전부터는 무조건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2주차 동안은 일단은 개념이 필요하겠죠. 실전 개념이. 그래서 그걸 익히기 위해서 기본 유형서, 시중 교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교복 유형서 그리고 또는 내신 교과서, 아까 전에 8종 교과서를 모아놓았던 배강고 부교재랑 일치를 많이 했던 이걸 통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개념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사실 배강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많아요. 사실 왜냐면 자기네 부교재랑 너무나 일치하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에서 6주째에는 심화 유형이랑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나또나 시리즈에서 단원별 기출, 학교 기출 모아놓은 그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부분이 앞에 있던 1에서 2주차보다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는 당연히 문제집이 많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배강고를 사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4점 최고 난도를 가져오는가 하면 타 학교 기출을 변형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이때 같이 실전 개념을 통해서 훈련을 하며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원에서 마련한 OMR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요. OMR에 마킹하는 것까지 시간에 포함시켜서 50분을 재고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킹 실수가 나오면 그 또한도 체크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언지를 하고 어머님한테도 안내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한 이제 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학교별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강고 부교재 변형해서 문제 나가야 되고요. 학교 기출 풀려야 되고요. 그거를 7주에서 8주차 때 학교별로 맞춤으로 내신 대비를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연합반을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연합반을 구성하지 않고 수준별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 학원에서 연합반을 구성하고 있는 학원도 있지만 저희는 수준별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수학이라고 하는 파트는 수준이 맞지 않으면 내신 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교재 100번, 200번 풀려도 부교재에서 100%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부교재가 80%, 90% 적중한다고 쳐도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0%, 20%의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건데 학교별 수업을 했을 때 못 따라오는 친구를 과연 세밀하게 챙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수준별 수업을 그래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학교별 수업의 단점도 있고 수준별 수업의 단점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남아있는 2주는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학교별 자료로 나가고요. 학교별 교과서 나가고요. 학교별 기출 따로따로 다 나가요. 학생별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직전 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은 올데이 직전 보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학교 끝나는 대로 이제 와가지고 학원에서 직전 보충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답 정리의 위주를 당연히 하고 있어요. 아이들 틀렸던 문항들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 먼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아이들. 왜냐면 다음날 시험을 보니까 이 감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OMR 마킹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실전 경험을 쌓는 이거를 직전 보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는 내신 대비 교재가 PG 네오에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로 지금까지 수업을 계속 해왔고 그걸로 지금까지 성과를 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1, 스텝 2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1은 우수한 문항들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쉬워요. 여기보단 약간 쉬워요. 왜냐면 완벽한 교과서 문항이니까. 스텝 2에서는 학력평가 기출 문제 중에서 숫자 변형한 문항들이랑 원문항을 같이 넣어둔 게 스텝 2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학력평가 기출 문항은 어떤 거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 수준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출판사에서 선생님한테 교사용 자료라고 나가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가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가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게 이제 15년도, 16년도 이때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요. 그때 모의고사가 실려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교과서가 새롭게 바뀌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교사용 자료가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아마도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있는 모의고사 중 몇 개를 일부를 추출을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교재가 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에는 단원 마무리. 실종 교과서들은 모두 연습 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우수한 문항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또나 단원별이고요. 목동권 학교에 5개년 기출 문제집을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거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실어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나또나 실전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편은 강남권 기출 12회분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기출편은 이제 목동권 기출로 12회분을 해놨어요. 굳이 구분지어서 강남권까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 이제 직접 보강할 때도 당연히 본인 학교 기출을 풀려야겠죠.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 이제 목동 지역 기출은 많이 풀어요. 그러다 보면 겹치는 문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예 외부 지역인 강남 8학군에 있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근데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학교 몇 개 정도 정해져 있고요. 나름 난이도가 쉬운 학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자랑하는 나또나 오답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자체 교재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오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상에 뭐 매스플랫이나 매스올릭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요. 시중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쌍둥이 문항 또는 오답을 풀어볼 수 있는 문항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 사이트에서. 자체 교재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오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틀렸던 문항만 뽑아가지고 개개인별로 해요. 한반 전원 뭐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10명 다 다르게 나갑니다. 뭐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틀렸던 거 따로 나가고 저기 있는 친구가 틀렸던 거 따로 나가고 다 따로 학생 한 명 한 명별로 오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학교별 내신 대비 내용가 왜 기준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아마 이제 내용관이 조금 내신 대비에 있어서 뒷단지에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지 않았나. 그에 따른 성과도 잘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첫 번째로 하는 게 학교 프린트 해설 그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제 양천고등학교로 해놨지만 백안고등학교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변형 1차, 변형 2차, 변형 3차 해가지고 보통 2차까지 나가고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변형을 제가 따로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등부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머리 맞대고. 근데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은 또 저만의 자료로 따로 나갑니다. 따로 변형을 하게 나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문항들을 저희가 공동작업으로 패드에다가 영상 촬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링크를 전송해줘서 언제든 제가 있는 상황이든 없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강고 문항인데요. 최고 난이도예요. 정말 최고 난이도 문항인데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게 사실 없어요. 밑줄 친 거 보시면요. 식도 똑같고요. 심지어 주실근 0이랑 3, 0, 4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완벽하게 적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중한 사례는 사실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면 PJ 네오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정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건데 요줄이랑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신기하게도 똑같이 들어갔고 아까 그 문항이랑 요 문항이랑 지금 동일한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적중 사례가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두었어요. 정말 많아요. 적중한 거. 자랑 한번 해봤고요. 약점 체크 모의고사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아이들 이제 공휴일을 활용해가지고 교재 복습 테스트랑 그다음에 최신 기출 모의고사들을 훈련을 합니다. 특히 목동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가.
학력평가 문항들을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좀 난이도 높여야겠는데 싶으면 모의고사 문항을 쓰는 경우가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점체크 모의고사.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희 이제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 드리는 건데, 기출의 재구성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시험 기간을 가지게 되면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시험 기간을 가져요. 근데 저도 이제 학생 때 지내봤고 아이들을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금요일을 끼고 있는 시험 기간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면 쿨하게 금요일 놀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월요일날 딱 다시 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시험이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목, 금 하고 나서 금요일부터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펑펑 놉니다. 진짜. 금, 토, 일, 3일 있네? 그러고 월요일 시험이네? 금요일 좀 놀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런 학교들은 따로 다 불러요. 금요일에. 그래서 그때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재구성시켜서 아이들 시험을 한번 보고요. 오답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시간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PJ 네오 이제 프로그램은 제가 봐도 상당히 체계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이들의 그런 금요일까지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저희는 아예 새로 오는 친구들보다는 지인 추천으로 오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다녀본 거예요. 혹은 어머님들이 아이 보내봤는데 아이가 성적도 오르고 잘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인 추천으로 조금 아이들이 점점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A를 하기 이전에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자료를 가져와서 잠깐만 보고서는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잠깐만 이게 불을 잠깐 꺼주세요. 일단 부르고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대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조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한 학년 동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보고 듣고 학교에 대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배감고가 타 학교 대비해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스타일에 대해서 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시험이 굉장히 내신틱하진 않다. 모의고사틱하다. 특히 통합사회나 국어 영역이 굉장히 모의고사틱해서 모의고사 잘하는 애들이 국어가 1등급 뜨고 2등급 뜨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감고등학교는 요새 되게 수시로 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기부를 학생이 바라면 쌤좀 이거 좀 해주세요. 간곡하게 진짜로 정말 싹싹하게 예의 바르게 부탁한다면 쌤들도 알겠어 이런 식으로 써줄게. 생기부를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성적도 보장받아야 되고 또 쌤들이랑도 관계가 굉장히 괜찮아야겠죠. 그렇다면은 좋은 생기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가기에는 예감고등학교가 요 근처에서는 짱이지 않나. 내신 따기도 뭐 나쁘지 않다. 혹시 그 선생님과 친해져야 한다, 좀 친밀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특별한 뭐 팁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신경 써주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른을 봤을 때 인사를 가장 우선시해야겠죠. 인사를 하는 게 일단은 어른과 친해지기에는 가장 좀 빠른 방법이니까 인사를 잘하고, 저는 일단은 쌤들에게도 되게 뭐 장난도 치지 막 진짜 막 재밌게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핑퐁을 치면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요즘 배감고에도 저를 싫어하는 치는 쌤은 없어요. 혹시 그러면 배감고에서 이제 살짝 민감할 수 있는데 조금 이 선생님 조금 까다로워서 요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요러한 선생님도 혹시 있을까요? 내년에 계실 수도 있는 정생우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365일 강의 예면을 하시려고 그 망토처럼 막 담요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 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 친구 일하는데 막 생기부가 세특이 내용이 너무 적고 복붙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쌤한테 찾아갈게요. 근데 막 쌤이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보고서를 잘 쓰셨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걸 꼽을 주시고, 그리고 대감에 되게 최고의 동아리 로쏘리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들어오신 걸 추천합니다.
하는데 로솔 동아리 담당 쌤이 있어요. 근데 원래 로솔이 막 서울 의대를 수시로 보낼 정도로 굉장히 생기고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쌤이 좀 그렇다 보니까 로솔 애들이 좀 화났어요. 오픈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좀 동아리가 단조로웠다. 뭐 대감 최고의 동아리 듣지 않았다. 그 로솔은 혹시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하는 혹시 동아리? 그러니까 로솔은 자타공인 대감의 최고의 동아리. 선생님과 학생 모두 인정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동아리라고 할 수 있죠. 로솔은 로지컬 솔루션을 줄임말인데 수학적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에선 서울 의대를 수시로 보냈고 고대 의대를 수시로 보냈고 또 이번에 수능 만점자 배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도 로솔 출신입니다. 그리고 막 지금 제가 이제 2학년 되려면 1학년에 막 전교 1등, 막 3등, 5등, 6등, 7등 등등이 다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대감 하면 로솔 하면은 대감대 대감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수학적으로 배감고에서 수학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1년 동안 전종환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수업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종환 선생님의 뭐 숙제 아니면 풀이법을 계속 가져간다면 뭐 1등급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대감고등학교는 프린트랑 그 시험 문제가 프린트랑 교과서에서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숙제 시간자 해도 2등급을 따놓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종원 스터치가 들어가면 1등급이 안 될 수가 없죠. 혹시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고 짧은 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거까지만 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강고 2학년 현재 재학 중인 이건준이라고 합니다. 그 혹시 성적이 상당히 상위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과목별로 이제 국어랑 영어 그리고 수학 그다음에 이제 기타 타 과목들 공부하는 좀 배감고 내신에 맞게끔 좀 잘 공부할 수 있는 약간의 세부한 팁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쌤과 소통하면서 들었고 이제 모르는 그 내용이 있었을 때 즉시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결국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쌤들이 말씀하신 거에 위주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쌤들 말 잘 듣고 그리고 그 내용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여기 수학학원이다 보니까 수학과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잠깐 좀 자르도록 하고요. 이거 만약에 문의 주시면 제가 따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여드린 두 친구는 앞에 나왔던 친구는 전교 3등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전교 4등이에요. 전 과목으로 쳤을 때. 사실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조금 본인의 동아리 홍보를 조금 많이 했네요. 이게 한번 가서 따져야겠네요 지금. 네, 그래서 Q&A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혹시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그 시간표를 보니까 PGA 이렇게 되는 선생님 반은 좀 이렇게 테스트를 봤을 때 좀 성적이 잘 나와야지 가는 그런 반인가요? P반, P3반 이게 있는데. 네, 저희 반이 PGA 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반은 상위권 계열에 속하고 있고요. G반은 이제 중간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A가 이제 중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숫자별로에 대한 의미는 없지만 무튼 P반 계열이기 때문에 성적은 어느 정도 받아야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데스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P반급이 되면 그래서 1, 2, 3 그 반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 맞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면 월급 일정이 안 된다면요. 남아있는 P반은 화목이고요. 화목 일정이 안 되면 월급 일정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상위반일수록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G반부터는 선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목, 수토, 화목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레벨별로 배우는데 예.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해주신 자체 교재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쓰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앞에 나와 있던 그 모든 교재들은 PG에서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 교재만으로 사실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조금 살짝 아랫반으로 가다 보면 이거를 다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단원별 기출이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는 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부 문항들을 버리고 하고 하기도 하고요. 밑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금방 해치우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개인 자료가 좀 따로 나갑니다. 아까 제가 적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 자료에서 나왔던 자료들이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좀 개인 자료. 선생님들도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공통으로 학원 교재는 모두 사용합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부교재 이런 거 나오면요. 예. 제가 안 봐서 그런데 부교재 풀이법 같이 나오나요? 같이 학교에서 해설지를 주긴 주는데요. 부교재가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교재 느낌은 아니고요. 이러한 프린트들을 소위 이제 강사들 사이에서 이제 떡제본이라고 하는데요. 본드 같은 게 발려가지고 제본이 되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풀이가 사실은 이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풀이가 너무 옛날 거다 보니 그래서 그 풀이는 저희가 타자로 모두 칩니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해설지가 없는 프린트나 자료가 나왔다. 그럼 저희가 해설 작업을 다 합니다. 전 학교에 대해서. 이랑고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풀이법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그 빠른 방법 그렇게 아닌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많이 보완 같은 거 해주시나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풀이 영상을 따로 찍어요. 이게 글씨로서 쓰기 조금 어려운 풀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설 영상을 다 같이 작업을 해서 해설 영상을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내신 때 되면 학교별로 다시 묶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계속 수준별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 수준별로 진행이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P반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10명 정도가 있다라고 치면 뭐 배강고 3명에 목동고 모도 3명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공통적으로 6주 정도까지는 공통 내신 대비를 쭉 들어가요. 동일한 교재와 동일한 자료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주부터는 같은 강의실 안에는 있지만 숙제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게 학교별로 다 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목동고 아이들은 목동고 프린트 풀리고 배강고 아이들은 배강고 프린트를 풀리고 학교 기출도 배강고 거만 풀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 상당히 커요. 근데 당연히 그에 대한 단점도 일부 있는 게 그 학교 프린트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2주를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도 아마 보완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거를 클리닉 시간에도 조금 녹여서 하는 편이에요.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오면 배강고 아이들은 배강고 기출 풀리고 목동고 오면 목동고 기출 풀리고 자료도 배강이랑 목동 따로 주는 편이에요. P반 같은 경우는 정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반별로 사실 정원은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원을 이렇게 딱 정해두는 건 아닌데 정원은 선생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내신 대비 8주 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때는 네. 진도가 네. 보통 그 P반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8주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적어놨는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8주 내신 대비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기말고사가 바로 8주입니다. 다시. 기말고사가 끝났으면 여름방학이 들어오고요. 여름방학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선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확통을 안 했다? 그럼 확통반이 열려서 확통 선행이 들어가는 게 방학 때 이루어지고요. 방학이 끝나면 다시 8주입니다. 끝나면 다시 기말고사 8주. 이게 사실 고3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학을 제외한다라고 보면 모든 P반이든 G반이든 A반이든 다 내신 대비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방학 때만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P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행 빈도가 많이 빠져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확통 자체를 2회차, 3회차까지 돌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 확통을 한 번 더 돌린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닥쳐올 내신 대비에 대한 킬러 문제들만 연습하는 특강이 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상이해요. 방학 때만 조금 상이하고 그 이외에는 계속되는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그 현재 있는 그 수준에서 좀 높은 레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P반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이가 현행을 저희가 내신 대비를 그러니까 3월 개강이 되고 나서부터는 선행 유무를 크게 보지는 않아요. 현재 현행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앞으로 얘가 선행을 한 번도 안 했어도 방학 때 한 번만 해도 잘할 수 있는 A일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일부 반영을 합니다. 혹시 또 추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좀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강고 설명회를 맡아서 했던 전종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